과학을 이해하는 오늘이 되자.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지금부터 78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속보입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나타났답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을 준비해봤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생명체가 나타났는지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화성의 생명체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화성이란 행성에 외계인이 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외계 생명체가 있을 것 같나요? 있을 것 같나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겠다는 말이 정답일 수 있죠. 정확한 증거도 없고요. 생명체가 있다는 증거도 없고 없다는 증거도 없으니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게 아닌지 제가 조금 좀 생뚱맞게 갑자기 이런 대답을 해봤는데요. 제가 왜 갑자기 이 화성 생명체 또는 뭐 외계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어떤 뉴스 기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 기사를 토대로 뉴스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알아두어야 할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 없다를 제가 여기서 뭐 딱 결정 짓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우연히 이제 검색을 하다가 경향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제목이 사라진 화성 메탄, 깊어진 외계 생명체 미스터리,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이 제목만은 무슨 외계 생명체 꼭 뭐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한번 그래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큐리오시티란 탐사선이 이제 화성에 가 있는데 그 기계가 뭐 메탄을 발견했다는데 뭐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전체 기사를 다 발췌한 건 아니고요. 일부만 발췌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조금 포인트를 잡자면 바로 이 밑줄 친 부분입니다. 고농도 메탄을 대기 중에서 발견했고, 근데 왜 메탄을 왜 발견하냐? 굳이 메탄을 왜 조사하냐면 메탄이 주로 생명 활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라서 찾는 거다. 그래? 정말? 메탄이 뭐길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도 이런 의문에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 메탄이 발견된다면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지금 나사에서는 메탄을 찾아서 태양계 밖 또는 태양계 안에 있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추측해보겠다. 좀 더 과학적으로 추측을 해보겠다. 그런 내용의 뉴스 기사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관련된 뉴스 기사가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다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메탄이 뭐 발견됐다느니 아니면 메탄이 오늘 발견됐다가 다음날 발견이 안 됐다더니 뭐 그래서 생명체가 없다느니 생명체 있다느니 뭐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저는 그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밝혀질 것 같고 저는 이 메탄을 근거로 어떻게 해서 외계 생명체가 있는지를 추측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알면 정확히 알고 있으면 기사가 눈에 더 들어오고요. 그런 기사 이제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메탄을 통해서 외계 생명체를 발견한다 했으니까 우선 메탄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예. 뭐 메탄가스 뭐 조금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엔 조금 자세하게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메탄 자세히 찾고 싶어도 찾을 시간도 없고 찾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예,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겸사겸사 쉽게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메탄은 다른 말로
메탄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메탄, 메테인 같은 물질입니다. 이걸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메탄은 기호로 CH4라고 읽습니다. 4라고 씁니다. 이렇게 쓰는 거를 과학에서는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화학식. 화학식이 뭐냐면 물질의 어떤 구성 물질들을 이렇게 알파벳, 영문자 기호나 숫자로 간단히 줄여서 나타낸 식을 우리는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흔하게 아는 물 좀 화학식으로는 H2O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것들도 다 화학식의 일종입니다. 즉, 이 화학식을 딱 보면 무슨 종류의 원소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C는 탄소를 말하고요. H는 수소를 말합니다. 즉, 탄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4개가 결합되어서 생성된 물질이 바로 메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메탄은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공기가 뭐길래 공기보다 가볍다고 말하는 걸까요? 바로 공기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혼합물.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산소, O2라고 쓰고요. 질소, 기체, N2라고 씁니다. 이런 게 들어있는 게 공기인데 이 산소라는 원자는 지구상에서 8번째로 무겁고요. 질소는 7번째로 무겁습니다. 근데 탄소는 6번째로 무거워요. 즉 탄소보다는 산소나 질소가 붙어있는 이 공기가 더 무겁겠죠? 그냥 봐도 어느 정도 무겁다고 딱 이렇게 수학적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기보다 가볍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메탄가스가 발생을 한다면 하늘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과학적인 사실을 알아야 좀 더 논리적인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끓는 점이 영하 164도씨랍니다. 이거 뭐 상상이 되시나요? 저 상상이 안 됩니다. 즉 영하 164도가 되면 끓는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지금 현재 요즘이 좀 이제 여름 초여름인데 지금 30도 육박하거든요. 네. 지금 온도가 30도니까 영하 164도에서 기체가 됐으니까 30도에서는 지금 펄펄 끓고 있는 상태가 바로 메탄이라는 기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164도 이하, 영하 165도가 돼야 164도보다 더 작은 온도가 돼야 그때부터 메탄이 액체로 변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태가 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즉 우리는 메탄을 액체 상태로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탄은 자외선을 쬐면 그 탄소와 수소 간 결합이 끊어집니다. 끊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공부를 하게 된 거니까. 근데 이런 자외선은 햇빛이 있는 지구에서는 흔한 빛이거든요. 자외선이. 즉 메탄은 위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분해돼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메탄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계속 제가 메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탄은 조금 과학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물질이에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고등학교 책에는 좀 많이 나오고 생명체에서 중요하다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조금 참을성 있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탄은 여러분이 왜 많이 들어보셨냐면 천연가스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땅속에서 막 가스 캐죠. 그래서 그 가지고 우리 사용을 하는데 천연가스 성분이 메탄입니다. 근데 이런 메탄을 액체로 만들어서 파는 게 있어요. 그걸 바로 액화 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 그걸 줄여서 LNG라고 하는 겁니다. LNG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이게 바로 메탄을 액체로 만든 물질을 LNG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액체로 만드냐면 기체는 막 돌아다니시고 부피는 크지만 메탄 알갱이들이 이렇게 적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액체화 시키면은 좁은 공간에 메탄 알갱이를 많이 모아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로 만들어서 우리는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꼭 이렇게 가지처럼, 나뭇가지처럼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메탄가스는 불이 잘 붙겠죠. 그쵸? 누가 봐도 이건 뭐 어렵지 않은데 물에 잘 녹지 않는다고 사전에는 나옵니다. 즉 물에 녹지 않는 이유가 무극성 분자라서, 무극성 입자이기 때문에 물에 잘 안 녹는다 나오는데,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부분 살짝 어려우니까 뭐 너무 어리신 분, 뭐 초등학생 뭐 1학년이 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살짝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들어볼 거야, 궁금하니까. 그러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탄이 물에 안 녹는 이유는 과학적, 또는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화학 반응, 화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CH4, 아까 보셨죠?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원자가 이렇게 따닥따닥 고르게 퍼져서 붙어있는 구조가 바로 메탄입니다. 혹시나 이 이론을 이해하시기 전에 뭐 공유결합, 아니면 여러가지 이런 결합에 대해서, 아니면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 원자에 대해서, 이온이나 뭐 아니면 공유결합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바로 여기, 예, 보이시죠? 이 여기를 먼저 클릭하셔서 잠깐 보시고 돌아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도 그렇고 탄소도 그렇고요. 이 모든 원자들은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더하기 전기와 빼기 전기, 양전하와 음전하, 이렇게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전기라 표현 잘 안 하죠. 조금 정확한 말로 전하라고 합니다. 이런 더하기 빼기 전하들이 이 입자들 사이 안에서 고르게 퍼져 있다. 고르게 퍼져 있으면 더하기 전기 힘 또는 빼기 전기 힘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 힘도 안 느껴지는 상태가 돼요. 그런 상태를 무극성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는 들어있지만 전기적 성질이 우리가 겉에서 느꼈을 때 느껴지지 않는 물질을 쉽게 말씀드려서 무극성 물질이라고 그러고, 이건 분자니까 무극성 분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조금 배우신 분들은 뭐 고등학생 분이나 뭐 다른 분들 아시겠지만, 물 같은 경우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하기 힘과 빼기 힘이 부분 그 입자 안에서 느껴집니다. 예, 전기 힘이 느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 분자는 전기적 힘으로 결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메탄 분자는 전기가 고르게 퍼져 있어서 어떤 더하기나 빼기 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즉 물은 전기 힘을 가지고 있고 메탄은 전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물은 메탄 분자를 끌어당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전기의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다고 과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메탄이 생명체에 무슨 관련이 있냐면요, 바로 1977년에 칼 우주라는 이제 학자가 어떤 특별한 뭐 생명체를 발견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중에서 지금 이 표가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몰라요. 네, 저도 모릅니다. 자, 이 표 중에서 바로 요 아키아라는 이제 생명체를 발견한 겁니다. 이걸 발견하고 이 특성을 연구해 보니까 이쪽이 뭔지 모르지만 이쪽의 생명체들과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들만의 영역을 하나 만들어 놓자 해서 새롭게 이름을 또 짓고 새로 분류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고세균이라는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빨간색이 고세균 영역. 참고로 이 그림이 뭐냐면요, 뭐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이 사람이 주장한 거지만 아직 뭐 정확히 맞다 아니면 틀리다라는 게 좀 증거가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아직도 논란의 이제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주장한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칼 우즈라는 학자가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를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분류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쪽이 세균, 이쪽이 고세균, 이쪽이 진핵생물. 진핵생물은 이제 세포 속에 핵을 가지고 있는 생물. 나머지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조금 이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세균과 고세균을 나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 메탄이 고세균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세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세균이 뭐냐면요, 단세포 원핵세균입니다. 즉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세포 안에는 그 유전 정보가 중요하게 들어있는 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세균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왜 세균이라 말하면 되지 왜 이름을 또 따로 고자를 붙였냐? 꼭 고대 지구, 고대 초기 지구에서 살았던 세균, 그런 환경에서 살았을 것 같은 세균이다 해서 고세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세포 속에는 여러 가지 기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세포 소기관이 없습니다. 세균도 없고요, 고세균도 없어요. 그래서 세균과 고세균이 같을 것 같지만, 항세균성 항생제, 말도 어렵죠? 아무튼 일반 세균은 항생제, 이 세균을 이제는 좀 세균의 그 활동을 억제하는 약이죠. 항생제 반응해서 세균이 일을 못하고 죽습니다. 하지만 고세균은 항생제 반응을 안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분류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세포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겠죠. 꼭 풍선에 둘러싸여 있는 거다 이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런 세포막 구조가 세균하고 또는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생물과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균에서도 조금 빼서 따로 분류를 시킨 것 같습니다. 특히 고세균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일부 고세균들은 고온, 뜨거운 온도나 고염, 아주 짠 바닷물, 정말 물고기도 살지 못하는 짠 부분에서도, 염전에서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 이 특징을 가지고 화성 같은 아주 극한 환경에서도 이런 고세균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생명체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일반 생명체는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버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세균을 가지고 있을 거라 추측을 하고, 이 고세균이 뭐 먹고 사는 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메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메탄이라는 기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메탄을 검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고세균은 그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이렇게 메탄으로 바꿔서 이렇게 바꾸면서 자기가 이제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거죠. 네, 고세균의 일종을 이제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겼고요. 아주 작아요. 10마이크로. 1m를 100만 조각한 겁니다. 1m를요. 그 중에 10조각만큼 크기. 참고로 머리카락이 한 25에서 50 마이크로미터가 되거든요. 네, 더 작죠. 우주에는 생명체가 있을까? 이런 이유로 과학자들은 모든 행성의 메탄을 조사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이유고요. 이제 그런 기사 보셔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우주에 생명체가 있을 걸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확실치는 않아요. 그래서 나사에서도 화성의 생물체를 발견해서 아주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문제가 있죠.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우주비행사 심리나 우주복이나 왕복선 문제, 우주를 왕복하기 위해서 그 우주선이 버틸 수 있을지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생명체 유무는 각자 생각하는 것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러한 관련된 뉴스 나오면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을 항상 취미로. 당신만의 루틴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만나요.